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YBS 뉴스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챗 GPT 같은 인공지능 한 번도 안 써본 학생은 드물 겁니다. 모르는 내용을 검색하고 자료를 요약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AI를 수행평가에서 써도 되는 걸까요? 올해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마련한 수행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전국 학교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작성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이준 리포터입니다.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련 방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르고 교육적으로 활동하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챗 GPT로 작성한 수행평가 답안을 제출했다가 부정행위로 판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마다 AI 활용 기준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국 공통의 관리 법칙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교사는 평가 전에 해당 과목의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 조사 단계에서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둘째, AI를 활용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AI를 사용했는지, 어떤 질문을 입력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과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결과물에 함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는 학기 초에 AI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함께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넷째,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집에서 해오는 과제형 수행평가보다는 수업 시간 중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 과정을 관찰하는 실시간 평가가 확대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입니다. 학생들은 AI 플랫폼에 이름, 학번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AI는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최종 결과물의 주인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어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사례를 담은 별도의 세부 가이드라인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AI를 쓸 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교사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이준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YB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6년 6월 5일 금요일 YBS 뉴스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한 번도 안 써본 학생은 드물 겁니다. 모르는 내용을 검색하고 자료를 요약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AI를 수행평가에 써도 되는 걸까요? 올해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마련한 수행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전국 학교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작성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다희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다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이다희 리포터입니다.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 중고, 고등학교에 수행평가 시 AI 활용 방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전국 시,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챗GPT로 작성한 수행평가 답안을 제출했다가 부정행위로 판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AI 활용 기준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국 공통의 관리 원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교사는 수행평가 전에 해당 과목에서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조사 단계에서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둘째, AI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AI를 사용했는지, 어떤 질문을 입력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과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결과물과 함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는 학기 초에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함께 가르쳐야 했습니다. 넷째,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집에서 해오는 과제형 수행평가보다는 수업 시간 중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관찰하는 실시간 평가가 확대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입니다. 학생들은 AI 플랫폼의 이름, 학번 등 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AI는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최종 결과물의 주인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동 사례를 담은 별도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AI를 쓸 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교사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이다희 리포터였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대신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B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